야단 매화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미있고 흥미로운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박선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학문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기대를 어른들로부터 자주 받으며 자랐다. 글 공부에 몰두한 덕에 학식은 깊었으나 관직에 오르는 운이 따르지 않아 여러 번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집안 형편은 점차 어려워졌고 글 공부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었던 그는 농사나 장사에 능하지 못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오랜 세월의 공부로 인해 이미 탕진해버렸고 쌀독에는 쌀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해결책을 찾던 중 문득 오랜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선비에게는 함께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한양에서 관직을 맡고 있었다. 그 친구가 선비에게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생활이 어려워지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쌀이라도 가져가게나. 자네와 내가 남이 아닌데 무슨 걱정인가? 아무 부담 없이 나를 찾아오게나. 가난에 허덕이던 박선비는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한양으로 친구를 찾아 떠났다. 집신을 신고 한양까지 걸어가려니 얼마나 많은 날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절박한 마음에 쉬지 않고 길을 재촉하며 가던 중 인가도 없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고 말았다. 큰일이군. 이렇게 순식간에 어둠이 내려앉을 줄이야.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운 데다 비까지 내리고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박선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인간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짐승 울음소리만이 으스스하게 들려왔다. 공포와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던 박선비는 이성을 잃은 채 산속을 헤매며 걸었다. 점차 체력이 고갈되어 발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사방이 짙은 어둠으로 덮인 데다 우거진 풀과 나무들이 시야를 가려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마을이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여기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며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에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작은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선비는 비를 맞으며 미친 듯이 수풀을 헤치고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깊은 산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대문이 있는 기와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부르자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문을 열었다. 박선비는 길을 잃고 산속에서 헤매다 이곳에 이르게 된 사연을 설명하며 하룻밤만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처음엔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이기에 어렵겠다고 했던 그녀는 그의 간청에 마지못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저 혼자 있는 집이라 거절하는 것이 맞지만 이 밤중에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어려울 테니 어쩔 수 없네요. 들어오세요. 여인은 선비가 머물 방을 안내한 후 잠시 뒤에 저녁 식사를 차려왔다. 시장하실 테니 어서 드세요. 박선비는 여인이 준비한 밥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다. 박선비는 깊은 산속에서 이토록 진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 의아했지만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의심할 여유도 없었다. 그는 정신없이 한 상 가득한 음식을 먹고 나서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여인에게 물었다. 여인 혼자서 어떻게 이 험한 산속에서 지내고 계신 겁니까?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저는 운이 기구해 자식을 낳지 못했고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싫어져서 이 산속에 숨어 지내기로 했지요. 그녀의 말에 담긴 슬픔을 느낀 박선비는 여인이 안타깝게 여겨졌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길을 떠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그의 소매를 붙잡고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렇게 어렵게 찾아오신 것도 인연인데 하루만 더 머물다 가세요. 어찌된 일인지 선비님을 보내고 싶지가 않네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간절히 만류하자 박선비는 마음이 흔들려 결국 떠날 결심을 접고 그 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하루 종일 편안히 쉬면서 여인의 정성 어린 수발을 받으며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음식을 즐겼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여인이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설레어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며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떨쳐내려던 순간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그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박선비는 모른 척 누워 있었지만 그녀가 다가와 얼굴 가까이서 옷고름을 풀었고 그것은 천천히 그의 얼굴을 스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여인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선비를 껴안자 그는 모든 것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다. 한번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나니 그는 쉽게 떠날 수 없게 되었다. 밤이면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아침이 되면 진수성찬을 대접받으니 왕의 삶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게 하루 이틀 더 머문다는 것이 어느새 한 달이나 흘러버렸다. 그러던 중 문득 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에서 굶고 있을 가족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정신을 차린 선비가 여인에게 이제 떠나야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서방님, 아무 염려 마시고 더 머물다 가세요. 이미 서방님 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두 보내두었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오? 물론입니다. 박선비는 여인의 온갖 환대를 받으며 밤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 속에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하지만 결국 그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이제 정말 안 되겠소. 이번 기회에 집에 다녀와야 하겠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의 약속에 여인은 순순히 그를 보내주었다. 여인은 노자는 물론 집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해 주었다. 박선비가 본가에 도착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친구를 두셨길래 이렇게 금은보화를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내 친구인데 그 정도쯤이야. 선비는 그렇게 둘러대었지만 속으로는 그 모든 재물이 여인이 보낸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세상의 은혜를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싶었다. 집에서 두어 달을 보내는 동안 선비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결국 참지 못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람의 도리로 봐도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분을 만들며 선비는 다시 그 여인을 찾아 길을 떠났다. 박선비가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해 여인이 사는 집이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한 곳에 다다랐을 때였다. 여인을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져 거의 뛰듯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오동나무 아래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이봐, 잠시만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게나. 노인장께서는 누구십니까? 내 말을 잘 새겨듣게. 나로 말하자면 하늘나라에 계신 자네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네. 그분의 부탁을 받아 이렇게 온 것이네. 자네 지금 산속에 홀로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박선비가 머뭇거리며 그렇다고 하자 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여자를 보면서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요괴라네. 천년을 산 구렁이가 변신한 것일세. 자네가 지금 그곳에 가면 그녀는 자네를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구렁이는 사람을 잡아먹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는 거지. 이 말을 들은 박선비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아름답고 헌신적인 여인이 천년 묵은 구렁이라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선비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말했다. 믿기지 않거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게나. 그 집에 도착하면 정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몰래 뒷담을 넘어 방 안을 엿보게.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걸세. 노인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살 길은 단 하나뿐이라네. 그 구렁이가 눈치채지 않게 조용히 담을 넘어 나와야 하네. 마치 방금 도착한 것처럼 대문을 두드리게나. 그러면 그 구렁이가 다시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 자네를 맞이하며 밥상을 차려 올릴 걸세. 그때 밥을 한술 더 입에 넣되 절대로 삼키지 말고 여자를 향해 그대로 뱉어버리게. 그래야만 자네가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네. 꼭 기억하게나 이 방법만이 자네를 살릴 수 있어.
백발 노인이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며 사라져버렸다. 선비는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노인의 말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집 뒤로 돌아가 담을 넘어 들어갔다. 긴장된 손끝으로 문풍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안을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노인의 말대로 여인은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 거대한 구렁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선비는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정신을 다잡고 다시 담을 넘었다. 대문 앞에 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내 전날과 다름없이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선비의 손을 잡았다. 서방님, 정말 돌아오셨군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선비는 방 안에 앉아 여인이 차려준 진수성찬을 마주했다. 여인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은은한 미소를 띤 채 섬세한 손길로 선비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선비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곧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밥을 뱉으면 나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여인은 죽고 말 거야. 이 여인 덕분에 나와 가족이 목숨을 부지하고 호강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여인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말씀도 무시할 수도 없었다. 선비는 답을 찾을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웠다. 망설이던 선비는 이내 결심한 듯 여인의 얼굴을 한번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고는 밥을 천천히 씹어 목구멍으로 삼켰다. 그렇게 선비는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깨끗이 비웠다. 그 순간 여인이 선비의 손목을 갑작스레 움켜잡았다. 서방님, 어떻게 그 밥을 저에게 뱉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선비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여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알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알아도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비는 그 말에 더욱 놀라 여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여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서방님께서 만나신 그 백발의 노인은 사실 천년 묵은 지내였어요. 여인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깊은 골짜기에서 저와 함께 지내던 존재죠. 그런데 우리 둘 중 단 한 명만이 용이 되어 승천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제가 서방님의 마음을 얻으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게 되는데 그 노인은 이를 막기 위해 서방님께 접근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선비는 여인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당신이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차라리 나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소.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죽음이라니요, 서방님. 덕분에 저는 이제 용이 되어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서방님, 만약에 그 밥을 저에게 뱉으셨더라면 오히려 큰 위험에 처하셨을 겁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천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물거품이 되었다면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이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선비에게 마지막으로 정중히 절을 올리며 말했다. 이제 저는 떠나겠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며 대지가 흔들렸다. 선비는 그 충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 하늘을 향해 천년 묵은 구렁이가 거대한 용으로 변해 꿈틀거리며 승천하는 장면이 번개의 섬광 속에서 드러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비는 긴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렸다. 눈을 뜨자 그가 있었던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신은 거대한 바위 위에 누워 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선비는 바위 아래의 구렁이가 용이 되기 위해 수행하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그는 스스로 되뇌었다.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가다듬은 선비는 천천히 다시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후로 선비는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렸다. 재산도 늘어나고 관직에 오르는 길도 열려 평생 동안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갔다고 한다.